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17일 시간상으로는요 일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귀찮더라도 한번 누르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뉴스는요 좀 색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탈북자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최초의 외교관은 고영환 탈북자가 외교관 신분으로 탈북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교관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넘어온 외교관들이 몇 분 있는데 대부분 정체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넘어온 외교관도 있고, 그래서 제일 활발하게 대외적으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신분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유명 외교관은 고용환입니다. 그 다음으로가 이제 태용호, 이번에 강남 지역구 당선자죠. 그 다음에 지성호, 그 다음에 박상학, 이런 뭐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외교관은 태용호가 말하자면 사실 2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외교관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11월 달에 탈북한 외교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018년 11월에 이태리 로마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에 조성길 대사 대리가 느닷없이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태리 대사 대리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되어 왔는데 한동안 쭉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4월 4일 날, 이제 한 달이 좀 더 됐죠.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조성길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잘 아시다시피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조성길 대사 대리의 행방에 관련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조성길 대사 기사와 관련해서 이 국내 일부 유튜버를 비롯한 언론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관련 내용을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조성길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이 수수께끼를 조금 제가 풀어드릴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4월 4일자 로마발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조성길 대사 대리는 아내하고 함께 대사관을 빠져나온 뒤에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탈북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줬냐면, 천리마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천리마 민방위 잘 아시죠? 옛날에 김영남 아들, 김정남이죠. 김정남 아들 김한솔, 그리고 그 가족을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 반북, 반김정은 단체가 바로 천리마 민방위인데요. 이 천리마 민방위가 이름이 바뀌어갖고 이제는 자유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조선 측에서 이 조성길 대사 대리를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지금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천리마 민방위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2019년도 2월 달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을 주도하기도 한 단체가 바로 천리마 민방위입니다. 그래서 이 천리마 민방위 스페인과 미국 간의 외교 분쟁으로 치닫다가 이제 미국 검찰 당국에서 수사를 해서 일본은 사법 조치를 하고 있어요. 사법 조치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인 크리스토퍼 안이 구속이 됐다가 풀려가지고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나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인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자유조선이 핵심 이 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에드리안 홍인데요. 이 에드리안 홍은 현재 잠적해 있고 그야말로 미 수사 당국에서 체포했는지 안 했는지 안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스페인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이 에드리안 홍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공개됐을 경우에는 외교 마찰로 비춰지고, 또 그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미묘한
또 외교적인 갈등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체포했다 하더라도 미 수사당국에서는 당연히 보안 유지하에 처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에드리안 홍은 잡혔다가 다른 또 이 플리바게인도 있고 등등 해서 일단 미 수사당국에 말하자면 이 워치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이 크리스토반처럼 다른 조건으로 일종의 정보기관에서도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역용공작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탈북 공작까지 하고 있는 이 자유조선이 조선길의 망명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지난 4월 4일자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바로 뭐냐면 김한솔이 그랬죠. 그 다음에 스페인 대사관 습격했죠. 이런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도 이건 사실 일반 탈북 지원 단체의 역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이 자유조선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과거에 두 개 사례를 보면 이 조성길 대사 대리의 망명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유조선 측에서 차량도 사전에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산책하러 나온 그 부부를 아주 결정적으로 태워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대사관이 상당히 이태리 지역에 부유층들이 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기다리는 것은 특별히 말하자면 제3자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그만큼 가장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정보 용어로 따지면. 그래서 이 자유조선 측에서 차량으로 안전하게 정치적 망명을 도와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홍창이 에드리안 홍창 즉 자유조선의 대표격인 홍창은 이 조성길 대사한테 접근할 때 대북 투자에 사업이 있는 형식으로 이 가장 명분을 달아서 접근을 해서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조성길 부부는 망명하는데 성공했는데 장애인 딸은 당시에 이제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탈리아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대목은 태영호 공사의 경우 아들 둘을 전부 다 한국으로 데려고 오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조성길은 딸은 할 수 없이 평양으로 들어가게 했고 동반 망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성길 대사 대리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제 결론은 미국에 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지금 소재가 분명히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 4월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금년도 2019년도 이후에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영국으로 가 있다는 뉴스, 미국으로 가 있을 거라는 뉴스, 아니다 평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뉴스 등 다양한 추측이 나돕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으로 최종적인 선택지가 결정됐을 것이라고 유추 해석하는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과거의 사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탈북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신변 안전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는 이 지하 간첩망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한영 암살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많은 그 탈북 인사들, 황장엽 같은 저명 인사들, 그런 탈북 인사들 굉장히 신변 위협이 심하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도 탈북자 사이에서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교관 고위 신분으로 망명할 때 한국에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는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90년대 말에 망명을 했던 장승길 이집트 대사 이런 사람들도 전부 미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의 이모, 즉 고영희의 동생이죠. 고영숙 이 사람도 미국에 가 있어요. 그 남편과 함께 박건 미국에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 생명,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럽보다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통상적인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를 왜 조성일이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 유럽 국가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 관련 정보 수요가 훨씬 많다. 그만큼 미국에 있어서 북한은 정보 대상 중요한 정보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북한 정보에 대한 활용도, 그 의존도가 미국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조성길에 대해서. 그리고 조성길을 데려다 놓고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평가를 받고 또 미국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유럽 국가보다는 미국이 활용도가 훨씬 크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 통상적으로 해외 외교관이든 뭐든 망명사태가 벌어지면 제일 많이 인터뷰하는 기관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만큼 미국에 있어서 북한 정보는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정보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 미국 정보기관, CIA 이런 데서 틀림없이 많은 이 신변 보장 플러스 알파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안착하는데 드는 이러한 그 지원 이런 것도 미국은 노하우가 많습니다. 유럽국은 노하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 지원, 생활 지원, 안정적인 안착 지원에도 미국이 최고의 선수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탈북자인 조성길 입장에서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거를 볼 때 신변 안전상, 미북 관계상 조성길이가 어디 있다. 미 정부 당국에서 확인해 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조선 쪽을 취재해서 이렇게 이 자유조선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방은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미국으로 갔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 자세한 얘기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신변 안전과 그리고 관리를 쫓아서 좋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제가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제 방송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척 꼭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